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가는 시장인데요. 오전장보다는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79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저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35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가 1,20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홍희진 팀장님이 진단해 주시죠. 네, 한국콜마 지금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가뜩이나 시장이 좋지 않은데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힘이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동안에 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나 지금 LBCNC, 그다음 코스맥스 같은 종목, 지금 화장품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지금 소비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 그동안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 드리자면요. 단기적인 고점 라인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0원권 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00원권이 상당히 좀 강력한 지금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10,000원대 안착을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10,0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중도 크시고 매수 가격도 높으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반드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국면에서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9,600원. 종가상으로 9,6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일단은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저항대죠. 1,200원에서 1,400원 구간. 그러니까 그 라인이 좀 강력하게 지금 돌파가 돼야 될 텐데 현재 국면에서는 돌파가 가능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그동안까지는 강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힘이 강했다가 다시 한번 꺾여버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96,600원 이탈되면 일단은 50%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물량은 21선까지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1,500원까지인데 1,200원 정도 선, 그러니까 본전 선에서 절반 물량 더 쉬고 난 뒤에는 1,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상담 도와주실 텐데요. 012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이 일양약품이고요. 매수가가 27,500원에 이분도 비중이 100%입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일양약품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네, 일양약품뿐만 아니라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바이오나 의학,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밀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질 않는데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한 해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혈병 치료제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비롯한 발기부전 치료제 등에 대한 기대감,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15,000원부터 43,0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메디포스트니, 젠백스니, 시제닌이 모두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작년 한 해 잘 됐던 시젠도 마찬가지고 젠백스도 일양약품도 모두 다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급의 개선 여지가 상당히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좀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봉상 봤을 때도 이평선이었던 22,000원을 조금 이탈을 했고요. 여기서 지지를 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는 하락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상황이고, 예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5,000원 선에서 부터 주가가 부양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5,000원 선까지 포트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이 하락할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년에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오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비싸죠. PR이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상 여기서 싸다고 지수나 다른 대형주처럼 접근할 만한 논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테마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텐데, 20,000원 선을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보고 심리적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하면 지금 손실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시지만 일단은 털고 나오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주춤했던 전차 군단이 오늘은 좀 달려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4%, 현대차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십니까? 저에게 상담 주십시오.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십시오. 네, 다음 문자는 홍희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실 텐데요. 8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가가 33,200원입니다. 비중이 10%인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십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LED 인곳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인곳이라고 하면 이제 원재료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갖고 인곳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LED 원료가 되면 그러니까 인곳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지금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LED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LED 산업 자체 성장성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지금 평가가 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성장성은 높은데 거기 그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TV 시장이 빠른 회복을 좀 보여야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수요 급증에 따른 단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LED 업체들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루멘스라든지 뭐 서울 반도체, 지금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성은 있지만 그 성장성이 언제쯤 가셔야되면서 수익으로 나타내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실적 또한 괜찮기 때문에 작년 실적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실적이나 매출이나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매출액 780억에 영업이익 360억.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마진율이 남는 그런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마진율이 높게 지금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LED 산업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만 없다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LED 업종도 그렇고 핸드폰 관련 업종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업종도 그렇고 IT 부품업체 쪽으로 일단은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락은 나오긴 했지만은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지금 순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의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32,000원 구간이 아무래도 좀 지지가 잘 된다면은 향후에 좀 급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추격 매수나 뭐 매도 이런 전략보다는 1차적인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까지 설정하시면서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3만 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종목이 LG상사입니다. 42,500원에 20%인데요. 손절을 해야 하나 하시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상승을 조금 하거나 태양광 관련 대체 에너지들이 좀 부각이 될 때 같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대부분 다 이렇게 자원 개발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LG상사를 비롯한 자원 개발주들의 매력도가 크게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LG상사 를 비롯한 종목들의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 주력이었던 종목들은 기관이 이렇게 여력이 없을 시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펀드 환매 이탈 속도도 심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펀드 시장 전체의 규모 자체가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존 주도주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을 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LG상사가 현재 펀더멘털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반등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수 종목들 대부분이 펀더멘털 PER, PBR 상황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서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한번 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직전 저점이었던 35,000원 부근에 거의 접근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5,00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5,000원 부근에서 워낙 많은 물량의 지금
그 대기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깨고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정도를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고요.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일단은 박스권 중단 부분인 45,000원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도 움직일 만한 구간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 사태 여부에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크게 변동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PER, PBR 상황에서 지수가 역사적 저점치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 군인 공제회,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조금 집행한다고만 하면 1850선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때를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관점, 그리고 손절을 하시는 관점에서도 그때를 타이밍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1800대 밑에서는 함부로 손절을 하신다고 하면 대형주는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대우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대우증권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을 알 수 있을까요? 14,000원에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14,000원에 80%요. 네, 네, 대우증권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전번에 한 5,000원 가깝게 갈 때 이게 좀 빠져서 이게 네, 이 양반이 보통 한 2만 원에서 놀던 분이 돼가지고 예. 그 안 가겠나 싶어서 내가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지금. 네, 증권주가 좀 하락폭이 큰데요. 혹시 증권주를 매수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전에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 해가지고 이제 네. 그런 상태였었어요. 네. 그 전에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덜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랬습니다. 네,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때는 조금 이익 보셨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에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좀 증권주가 하락폭이 큰데요. 아유, 네.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그 점을 좀 유념 있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선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앞으로 추세가 어떤지 예,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예, 증권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끊을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인 팀장님, 네. 증권주에 대한 전반적인 또 전망과 네네. 대우증권에 대한 지금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주식이란 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상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놈이 이제 주식이라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증권업종, 그러니까 지금 증권업종이 그동안에는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 지수가 뭐 급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익원이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자산운용 이 부분인데, 수수료라는 것은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증가해야만 아무래도 거기에 떨어지는 수수료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을 좋게 보고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증권업종은 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 같이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거래가 굉장히 좀 미미한 시점에서 아무래도 실적도 좋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도 상당히 어둡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업종 자체는 앞으로 지수가 오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 증권시장이 좀 화랑일 때 가장 큰 탄력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은 상당히 좀 노릴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 뭐 대우증권도 그렇고 현대증권도 그렇고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지금 한국금융지주, 그러니까 지금 헤지펀드 출범에 따른 기대감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언제쯤 지금 적용이 돼서 수익원으로 좀 창출될지는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조금 좀 불확실성한 미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수인데, 지수가 언제까지 지금 바닥을 조금 계속해서 좀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바닥을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바닥을 좀 찍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좀 돌아설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여름 기간 있죠. 5월 달에서 8월 달 정도까지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조정받고 연말에는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 동안은 일단은 좀 묻어둔다라는 좀 마인드로 좀 덮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보이면 그때는 1차적인 목표가 한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겠죠.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냥 홀딩하시는 관점에서 지금 보유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업종 자체는 이미 작년 1,700, 1,600 수준으로 주가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빠진다고 해도 급락보다는 좀 제한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의 전략보다는 좀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까지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한 또 전망도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좀 성공하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성진 지오텍입니다. 계속 관망하고 계셨나 봐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10,000원대가 좀 꺾이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하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성진지오텍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깐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리적 지지선이 10,000원대가 깨진 상황이고요.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포스코에서 가져가면서 발전, 담수 플랜트 쪽으로 조금 크게 시너지 효과를 볼 거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 주가는 19,000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지만 그 이후에 포스코의 주가가 좋지 않고 그와 연결된 자회사들 대부분이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는 꺾였습니다. 지금 업종 대표주인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성진 지오텍을 함부로 매수하신다고 하면 지금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늘고 있죠.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양, 플랜트, 담수 쪽 모두가 마찬가지로 플랜트가 주력이죠. 플랜트 쪽 모두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저가 수주가 조금씩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물량들이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올해 예상 PR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관건이겠죠. 근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수주를 저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사리 반등할 만큼의 영업이익률 10%대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직전 저점 작년 8월 달에 쌍바닥 찍고 올라올 때가 8,850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 상황과 작년을 조금 비교해 보면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죠.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1,750에서 1,700 사이에서 아무래도 저점을 조금 크게 형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9,000원대 초반이나 9,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20% 정도는 9,000원에서 9,000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포스코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현대제철이나 다른 현대 하이스코어 같이 계열사 물량을 조금 받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같이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9,000원 미만에서 사서 10,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LG 상사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5878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언제나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방송 맞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종목이고요. 322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220원이고요. 70%. 주식 초보인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하셨는데요. 홍인진 팀장님, 저 같은 네네. 주식 초보라고 하십니다.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위 전선업체겠죠.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인프라 투자, 건설이나 건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빌딩이나 집들이 좀 많이 지어져야지만 일단은 상당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금 기업 운영을 상당히 좀 잘못하면서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자산은 한 2조 7천억인데 부채 같은 경우도 2조 3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금리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2조 원 지금 금리 연 4% 정도로만 좀 적용을 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좀 많은 지금 이자가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전선 산업 자체가 이렇게 호황기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업도 어려운데 이자는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234억 정도 흑자 전환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갖고는 아직까지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도 유상증자나 채권 반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
종목은 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지금 주식 투자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손실은 상당히 좀 크신 상태이긴 하지만은 전저점 지금 2,500원을 깨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나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우량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려운 건 지금 상당히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 자르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내나 풍산을 네. 오늘 아침에 지금 23,900원에 샀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좀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10%예. 20%요? 10% 오늘 아침에 샀어요. 예, 10%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어저께 테레비 보고 샀거든요. 예, 예. 그래 앞으로 전망은 어떻는지 뭐 매수가, 손절가는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풍산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예, 상담 도와주시죠.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싼 상황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직전 저점이 22,450원이기 때문에 그걸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연동된 종목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재고를 좀 쌓아놓고 있어서 풍산에서 제품을 좀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황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풍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조선 쪽이 좀 안 좋기, 조선이랑 건설 쪽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기존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온 만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상승을 이루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고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서 급락을 했던 27,000원 가격까지만 한번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저점이었던 22,450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일단은 5월 달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EU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품목의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기존 무관세 품목 수출이 더 많이 줄어 유럽 지역 전체 수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가 발효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관세가 내려간 품목의 수출이 1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무관세 품목의 수출이 무려 29.1% 감소해 EU로 수출된 전체 물량은 오히려 7.4%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235.4% 늘어나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고 승용차와 타이어, 플라스틱 수지 등도 수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된 선박은 48.5% 수출이 줄어드는 등 LCD와 전화기 직접 회로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해주는 벤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벤사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권자 시민행동과 전국 음반소매업진흥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개 벤사에 대해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오일뱅크와 스타벅스 등 18개 대형 가맹점들도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벤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제 수수료 대부분을 대형 가맹점에 전해주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여 중소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항일부는 오늘 대방동 통진사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통진당 사무부총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 관계자들과 만나 영장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등 검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통진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지상조사위가 지난 2일 비례대표 경선을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설 부실과 부정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같은 날 검찰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산악인 송원빈 씨가 네팔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실종됐습니다. 네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충남고를 졸업한 산악인들도 구성된 원정대 일원인 송 씨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에베레스트를 오른 뒤 하산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송 씨가 19일 밤과 20일 새벽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베이스 캠프에 있는 원정대에게서 전해 들었다며 송 씨가 하산 도중 고소 증세를 갑자기 쓰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에 수고해주신 두 분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